라디오를 조용히 틀어놓고 앉아있는 저녁이면 사람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통장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잔고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닌데도 자꾸만 돈이 새는 것 같고 다음 달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괜히 가슴이 내려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사람의 불안은 돈이 적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흐름이 멈췄을 때 생기는 겁니다. 젊을 때는 참 단순했어요. 월급날이 딱 정해져 있었고 들어오는 돈이 어느 날 들어온다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 리듬이 우리 삶의 박자였죠. 지출이 좀 많아도 그래도 월급 들어오잖아. 이 안도감이 우리 마음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그 박자가 뚝 끊겨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하루에 몇 번씩 통장 앱을 열어보면서 이 돈이 괜찮은 돈인가? 이걸 써도 되나? 이 생각에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정직해서 흐름이 보이면 편안해지고 흐름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을 되찾는 이야기, 돈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방법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누는 것, 즉 마음의 기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72살의 임 어르신은 연금도 들어오고 예금이자도 나오고 겉으로 보면 돈 문제로 크게 걱정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상하게 늘 조마조마해요. 통장을 보면 이유는 없는데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돈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문제는 모든 돈이 한 통장에 섞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비상비, 선물비, 용돈, 수십 가지의 돈이 한 계좌에서 들락날락하고 있으니 어떤 돈을 어디에 쓴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이 가장 불안해지는 순간은 내가 뭘 모를 때입니다. 돈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돈의 역할이 뭔지 모를 때 불안이 생깁니다. 저는 그날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통장을 3개로 나눠보세요. 그날 이후 어르신의 불안은 정말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돈의 방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나눈다는 건 단순히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분리해서 안정된 구조를 만들어주는 행동이에요. 돈은 나누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채웁니다. 통장을 3가지로 나누면 삶의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는 생활통장, 둘째는 마음통장, 셋째는 비상금통장. 이 3가지만 있어도 돈이 왜 쓰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는 건드리면 안 되는지, 어디는 써도 괜찮은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먼저 생활통장을 이야기해 볼게요. 생활통장은 말 그대로 나가는 게 정상인 통장입니다. 관리비, 약값, 식비, 교통비, 작은 지출까지 모두 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줄어들어도 괜찮고 줄어들어야 하는 통장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생활통장이 줄어드는 걸 보면 이번 달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이 통장은 물처럼 흘러야 하는 통장이니까요. 다음은 마음통장입니다. 마음통장은 돈이 아니라 여유의 감정을 담아야 해요. 매달 많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에 쓰는 돈,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돈,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친구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살 때, 오랜만에 나를 위해 고운 옷 하나를 살 때, 이 돈은 허락받은 기쁨이 됩니다. 어떤 분은 마음통장 이름을 행복통장으로 바꾸셨다고 하셨어요. 그 이름을 본 순간 그날 하루가 따뜻해진다고요. 마음통장은 단순히 돈을 쓰는 통장이 아니라 삶의 온도를 유지하는 통장입니다. 돈은 결국 의미가 있을 때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금 통장입니다. 비상금 통장은 혹시 모를 일을 위한 통장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월 생활비 2~3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상금은 금액보다 존재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커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입출금이 쉬운 통장에 있어야 해요.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다. 이 감각이 마음을 안정시키니까요. 어떤 어르신은 비상금 통장을 마음의 쿠션이라고 부르셨어요. 넘어질 때 몸을 받쳐주는 쿠션처럼 갑작스러운 일을 완충해주는 돈이라고요. 통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흐름이 보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돈의 역할을 모를 때 불안해해요. 돈이 섞여 있으면 마음도 섞이고 돈이 나눠지면 마음도 나눠집니다. 돈은 곧 마음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장을 나누니까 마음이 세 칸으로 나뉜 것 같아요. 어떤 건 써야 하는 돈, 어떤 건 써도 좋은 돈, 어떤 건 건드리는 순간 불안해지는 돈. 그게 보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참 편해요. 통장이 세 개면 불안이 세 방향으로 분산됩니다. 마음이 한 곳에 쏠리지 않아요. 이게 생활의 구조입니다. 이제 통장을 나눴다면 두 번째 단계, 생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은 복잡하지 않아요. 종이 한 장만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번 달 들어오는 돈, 이번 달 반드시 나가는 돈, 이번 달 나를 위해 남길 돈. 이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불안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에서 생겨요. 계획은 미래를 완벽히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세 줄을 적는 순간 흐름이 보이고 흐름이 보이면 불안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계획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부담부터 느끼세요. 나는 글씨 쓰는 것도 귀찮은데 계획까지 세워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계획은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마저도 딱 세 줄만 쓰면 돼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그리고 나를 위한 돈. 이 세 줄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불안의 실체는 모름입니다. 돈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른다는 그 감정, 그게 불안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줄을 적기만 해도 흐름이 보이고 흐름이 보이면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의 지도입니다. 지도에 길이 보이면 덜 헤매듯이 돈에도 길이 보이면 덜 흔들립니다. 계획은 바로 그 길을 밝히는 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늘 가계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늘 적자라고 하셨죠. 왜냐고 여쭤보니 가계부에서 가장 많은 항목이 기타 지출이었어요. 기타는 사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돈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돈이 많을수록 사람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날 기타 지출을 생활비, 관계비, 나를 위한 시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은 이제야 보이네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어서 불안했던 거였어요. 라고 말하셨어요. 돈의 흐름을 알면 마음의 흐름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흐름이 보이면 통장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어떤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의미가 보이니까 잔고가 줄어도 마음이 내려앉지 않습니다. 돈이 왜 줄었는지 아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요. 이유를 모를 때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돈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제 비상금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볼게요. 비상금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도구입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많다고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비상금의 목적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아프거나 갑자기 집에 큰 비용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돈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비상금은 그 시간을 버는 돈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달치 생활비, 여유가 있다면 두세 달치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갑작스런 일을 겪어도
숨을 고를 시간의 방이 생깁니다. 이 돈은 절대 묶여 있어선 안 돼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야 비상금답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신의 비상금 통장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건 내 마음의 쿠션이에요. 넘어졌을 때 땅에 바로 부딪히면 아프지만 쿠션이 있으면 덜 아프잖아요. 비상금은 인생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일이 와도 덜 당황하게 되고 내 삶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마음 통장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마음 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삶의 온도 조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일만 있다고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을 데워주는 작은 순간들이 있어야 하루가 버텨집니다. 마음 통장은 그 순간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을 담아도 되고, 손주에게 줄 작은 선물 값을 담아도 되고, 혼자서 좋은 밥을 먹는 비용을 담아도 됩니다. 이 돈은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에 쓰는 돈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 통장 이름을 미소 통장으로 바꾸셨다고 하더군요. 이 통장은 쓰면 기분 좋아지는 돈이에요. 그 한 문장에 이 통장의 가치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작은 기쁨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 기쁨이 쌓여 삶의 온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마음 통장은 돈이 아니라 의미를 담는 통장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지어 10,000원만 넣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은 나를 위한 돈이다. 이 감각입니다. 이 세 가지 통장, 생활 통장, 비상금 통장, 마음 통장,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면서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마음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생활 통장은 현실을 지탱해주고, 비상금 통장은 불안을 완충해주고, 마음 통장은 삶의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 사람은 더 이상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돈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불규칙하게 보일 때 생깁니다. 돈의 역할이 보이면 잔고가 줄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으면 든든하고 적으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돈의 흐름만 보여도 든든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은 금액보다 예측 가능한 흐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통장 세 가지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관리하고 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돈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주면 흐르고, 흐르면 삶이 안정되고, 안정되면 하루가 덜 흔들립니다. 돈의 흐름이 다시 정리되면 놀랍게도 사람의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잠이 깊어지고 소소한 지출에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하루가 단단해집니다. 이제 라디오를 끄기 전처럼 조용한 음성으로 마지막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돈의 흐름을 나누면 마음도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불안은 분산됩니다. 생활 통장으로 현실을, 비상금 통장으로 안정감을, 마음 통장으로 온기를 지키면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작은 종이 한 장 꺼내서 이번 달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그리고 나를 위한 돈, 이 세 줄만 적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세 줄이 흐트러져 있던 마음의 결을 차분히 붙여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통장과 마음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